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네, 안녕하십니까. 서비스월드 TV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전현무입니다. 오늘은 이경미 강사님을 모시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비스 월드 TV 가족 여러분, 강사 이경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직장 내 성희롱이 무엇인지, 그리고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무엇보다도 성희롱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법정 의무 교육이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그런데요. 제가 알기로 있고는 직장 내 성희롱이 남녀 고용평등법상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선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선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던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좀 어렵습니다, 강사님. 잘 설명해 주시죠. 네,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이와 같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조금 애매한 부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 제가 퀴즈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저 현무 아나운서님 한번 맞춰봐 주실래요? 뭔가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직장 회식 자리예요. 회식이 끝나고 동료가 2차를 가자고 종용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 직원은 그러기가 싫어서 싫다고 2차 안 간다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자 이를 듣고 있던 제3자인 동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차라리 룸을 잡아서 뒹굴고 놀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여직원 어땠을까요? 자, 이 여직원은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를 했는데요. 이거 성희롱으로 인정이 될까요? 저 현무 아나운서님? 똑똑한 저 연무는 네, 성희롱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언어적인 성희롱이 됩니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미아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요. 여기는 보통은 홍길순 사원님 혹은 홍길순 여사님 이렇게 호칭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남자 직원이 그 여사님에게 느끼한 목소리로 우리 아줌마 출근했네. 우리 아줌마 밥 먹었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다 하면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해 오셨습니다. 이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이 될까요? 강사님, 애매합니다. 굉장히 불쾌하다고 했고 느끼한 목소리로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성희롱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애매하죠. 이 경우는 단순히 이제는 호칭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줌마라고 약간은 모욕적인 거 혹은 이제 낮춰서 부르는 그런 표현이 불쾌할 수 있으나 불쾌함이 다 성희롱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직장 내 성희롱이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바로 알기,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네, 직장 내 성희롱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우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성희롱이 아니고요,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위자, 피해자, 그리고 피해 내용이 거기에 부합을 해야 됩니다. 즉, 여기서 행위자라고 하면은요, 그리고 피해자라고 하면은 직장인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요, 행위자는 즉 가해자가 바로 사용자 혹은 근로자여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이 됩니다. 사용자라고 하면은 사업주 혹은 상급자입니다. 여기에서 법인 사업의 사업주 대표이사는 상급자에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근로를 하는 회사의 조직에 포함이 되는 모든 근로자 그리고 사용자는 성희롱 행위자로서 법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직장의 성희롱 범위에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범위는요, 우리가 보통 근로자가 피해자겠죠. 근데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뭐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는
파트타임, 단시간 근무제, 기간제 근무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오늘 입사하러 온 사람도, 그러니까 오늘 면접 보러 온 사람, 즉 구직자도 피해자,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로 포함이 됩니다. 또한 원청사는 협력업체에 대해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도 역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고객에 대해서 성희롱을 받았을 때도 역시 여기 포함이 되고요. 업무와 관련돼서 일하고 있는 특수종사자까지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다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어떤 피해를 받았을 때 직장 내 성희롱으로 하는가? 바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었을 때, 그리고 근로 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줄 때를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그리고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공통분모는 아니고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거나 근로 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었을 때, 이런 피해를 주었을 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예전에는 성적 굴욕감, 혐오감, 수치심까지 있었는데 수치심은 솔직히 피해자가 느끼는 것은 아니죠. 직장에서 성희롱했는데 그거는 행위자가 수치스러워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법에서 빠졌습니다.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었을 때, 즉 여기서 핵심은요, 성적으로 굴욕감, 혐오감을 주었을 때입니다. 또는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줬을 때입니다. 즉, 우리 뭐 2차 가자 아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했다고 해서, 그래, 너 회사 생활 만만한가 보네. 보직을 변경한다든지 힘든 업무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 요게 피해로 충분히 해석이 돼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성희롱의 유형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례로 어떤 것이 성희롱에 포함이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유형에는요, 크게 이렇게 신체적으로 원하지 않는 접촉을 하는 육체적 성희롱이 있고요. 드라이브 갈까 우리? 어젯밤 애인이랑 뭘 했어? 어제랑 옷이 똑같네?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예쁘게 하고 나왔어? 이렇게 말로써 성적인 농담을 하는 거,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자, 그리고 너무 이제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뚫어지게 쳐다본다던가 스캔해서 쭉 훑어본다던가 아니면 야한 사진이라든지 외설적인 그런 영상 이런 것을 나 혼자 보려고 하는데 뭐 스피커를 틀어놔 혹은 다른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이것도 역시 성희롱이에요. 바로 시각적인 성희롱이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요즘에 뭐 스토킹도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원하지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것도 성희롱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분명히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 거절 의사를 표시하거나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그리고 사적인 문자를 보냈는데 이거를 거부했더니 동료들 앞에서 저 사람 말이야 너무 예민해 하면서 조금 직원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언행을 했을 때도 역시 성희롱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육체적 성희롱은요, 성적인 부분을 촉각으로 만졌냐, 터치를 했냐,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은요,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 있죠. 대표적으로 뭐 가슴이나 엉덩이, 이런 쪽을 이제는 만지거나 아니면은 뭐 아닌 듯이 그냥 툭 하면서 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당하면은 다 알아요. 굉장히 불쾌하고 이게 성희롱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불미스러운 오해가 생기지 않으려면은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 좀 계속해서 볼게요. 상대가 원하지 않는 보응을 하거나 급작스레 뒤에서 껴안는 거. 나는 그냥 저 동료가 좋아요. 혹은 뭐 열심히 일해서 뭐 예뻐 보여요. 혹은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아끼는 마음으로 포옹을 한다던가 아니면 껴안는다던가 이런 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건 엄연한 육체적인 성희롱입니다. 세 번째 사례. 볼펜, 서류 등으로 상대의 가슴, 허리, 엉덩이를 찌르거나 치는 거. 예를 들어서 너 똑바로 일 안 할 거야 하면서 가슴 부위를 툭툭 치거나 아니면은 허리를 툭툭 치거나 엉덩이 찌르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혹은
아이고야, 잘한다. 하면서 칭찬 의미로 서류 등으로 톡톡 가슴이나 엉덩이나 이런 데를 치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어떤 이유에서건 혼내던 아니면은 뭐 좋아하던 어떤 뭐 칭찬을 하던 이런 것은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네 번째 사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회식 자리 옆에서 이성의 다리나 허벅지 등을 만진다. 이거는 제일 처음에 제가 사례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제는 술이라고 할 만큼 술이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되게 간대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술이 취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성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이성이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과한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고요. 이제는 술을 마셨을 경우에는 조금 더 이성 간의 이제 자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악수를 하는 척 하면서 필요 이상의 손을 잡고 애무하는 등 만지거나 어깨를 훑어내리는 행위. 옛날에 뭐 장난스럽게 이런 거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옛날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악수를 하면서 가운데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손을 그냥 간질간질 하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 이런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도 있어요. 예. 특히 양손으로 악수하면서 이렇게 이제 조물딱조물딱 만지는 거 굉장히 불쾌하고 그래요. 네. 자, 여섯 번째 케이스. 수고했어. 우리 잘해보자. 너무 잘해서 내가 이쁘다 하며 이제는 어느 정도 자 고생했어라고 해서 이렇게 톡톡 치면서 응원해 그런 부분까지는 저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문제죠. 그리고 이 정도쯤이면 내가 널 아끼는데 너의 뭐 아빠처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엉덩이를 두드린다던가 아니면은 쓸어내린다던가 어깨도 막 쓸어내린다던가 이런 거는 성희롱입니다. 네. 일곱 번째 사례. 회식 자리에서 블루스를 치며 꼭 껴안고 실체를 밀착한다.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 간에 블루스 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버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심취해서 블루스를 같이 추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서 분위기가 너무 좋네, 음악도 좋네 하면서 꼭 껴안거나 아니면 신체를 이제 밀착하는 그런 거 있죠. 그거를 회식 자리에서 상대방 또 거부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그렇게 밀착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속내가 까맣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애초에 하지 않아서 행위자로 오해받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언어적인 성희롱입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은 청각적으로 성적으로 민감한 것들을 말하거나 듣게 하는 게 바로 언어적인 성희롱이에요. 사례로 보면은 사이즈가 몇이야? 그렇게 말라서 어떻게? 그렇게 막 뚱뚱해서 어떻게? 볼륨감이 좋네. 이런 것들, 이런 말들이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 듣기 거북스러운 성적 저속한 농담. 예를 들어서 내가 왕년에 말이야 어디 무슨 나이트를 다녔는데 말이야 거기에서 뭐 사람들이 말이야 나한테 뿅 가고 막 이런 것들 있죠. 왕년에 말이야 뭐 남자들이 뭐 줄을 섰네 뭐 침을 흘렸네 여자들이 나만 보면 뭐 환장을 했네 이런 것들 왜 합니까? 우선은 과거 얘기도 그렇고 성적인 그 판타지를 얘기하는 거 그런 농담을 얘기하는 거 정말 듣기 거북해요. 세 번째, 연인과의 성생활을 물어보거나 어느 정도 육체적 관계인지 묻는다. 만난 지 1년 됐다고? 그럼 꽤 갔겠네. 어떻게 잠자리는 했어? 이런 걸 묻는다든가. 결혼한 사람에게도, 요즘 뭐, 배우자는 뭐 지방에서 근무를 한다면서 그러면은 자주 못 보겠어. 거의 주말 부부나 월말 부부인데 그렇게 해서 뭐 성관계를 가질 수나 있어? 이건 뭐 친구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걸로 왜 신경 씁니까? 예. 네 번째 케이스. 성적 소문을 낸다던가 이성의 인체의 특정 부위를 갖고 조롱의 대상으로 삼는 것들도 역시 언어적인 성희롱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너무 많이 만나고 다니는 것 같아. 사람이 정말 안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소문 내는 것 등이죠.
다섯 번째 케이스, 동료나 상하급자 관계에서 연인처럼 호칭하고 행동하는 거. 자기야, 그랬어, 자기야? 자기야, 내 술 한잔 받아. 너무 익숙하다고요? 예. 그리고, 이건 실질 사례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 누구누구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면 가만 안 둬. 내가 자기 얼마나 아끼는지 알지? 내가 정말 자기 같은 사람을 일찍 만났으면은 지금 저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내 천생의 후회다. 조금만 기다려. 내가 애들 좀 크면은 내가 이혼하고 온다. 응? 내가 그때까지 응? 잘 기다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자기가 뭔데, 뭐, 진짜 둘이, 뭐, 사내 커플이고, 뭐, 그랬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자기 혼자 아끼는 마음으로 칭찬한답시고,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너 같은 사람은 너무나 괜찮아서 좋은 남자를 만나야 돼. 그런데, 나 같은 사람 없다? 그러니까, 함부로 누구 만나지 마. 나는, 지금 배우자랑 사이가 안 좋아서 난 이혼할 거거든? 언젠가는 나 이혼한다. 그러면 나 너 같은 사람 혹은 너를 만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거 허풍이죠. 예. 여섯 번째. 특정 부위, 옷, 액세서리 등을 놓고 성적 코멘트를 하는 거. 누굴 꼬시려고 그렇게 짧은 걸 입었어? 누굴 꼬시려고 그렇게 쫙 달라붙는 옷을 입었어? 그거 죽이는데 아주 여자들이 혹하겠는데? 이런 멘트 하는 거요.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성적인 경험, 성생활에 대해서 집요하게 캐묻거나 자신의 성적 경험, 체험을 말해주는 거.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것도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다음은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시각. 보여주는 것, 보이는 것, 무엇을요? 성적인 부분을. 첫 번째 케이스, 특정 신체 부위, 가슴 등을 유심히, 고의적으로 쳐다보거나 훑어보는 것. 즉, 이거는 당사자는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해요. 신체 부위, 뭐 가슴이라든지 허리, 엉덩이 부분을 힐끗힐끗 다른 사람 보는 듯이 쳐다보는 거, 혹은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 성희롱입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막 현빈이 지나간다. 너무 잘생겼다. 그러면 뚫어져라 쳐다볼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도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자신이 이제는 유명인이고 인기 있는 걸 아니까 그런다고 해도 그런 사람도 피곤한데 하물며 성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그렇게 쳐다본다던가 훑어보는 거 얼마나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케이스. 외설적인 그림, 사진, 글 등을 자신의 책상 앞에 붙여놓거나 상대 책상에 전달하는 거. 뭐, 연예인, 외국 연예인의, 저런 볼륨감이 좋아하면서, 모니터 바탕화면 혹은 핸드폰 바탕화면에 깔아놓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진처럼 해가지고 자기 자리에, 이건 내 공간인데? 하지만은 직장 동료들이 보게 되잖아요. 이거 시각적 성희롱이 될 수 있어요. 외설적인 그림, 웹사이트 등을 상대의 이메일, 톡으로 전달하는 거. 나만 보긴 너무 아까워. 왠지 쟤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보내주는 거.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직장에서 음란한 CD, 음란한 비디오 등을 공공연히 돌려보는 거. 뭐 옛날엔 그런 얘기 있었죠. 초등학교 몇 살 때부터 봤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거를 돌려보아야 뭐 친한 관계라고 하는데 큰일 납니다. 성희롱입니다. 다섯 번째, 혀로 입술을 핥는 듯 네, 음란 성행위를 묘사하는 모습을 상대가 보도록 하는 거. 네, 이런 것도 성희롱이고요.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과장대에게 뭐 보여주는 거. 뭐 가슴이라든지 뭐 날씬한 허리를 막 이렇게 과장되게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남자분들은 뭐 갑바라든가 뭐 이런 부위를 막 이렇게 과장되게 나 좋아나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 성희롱이 될 수 있어요. 일곱 번째 케이스 사무실에서 음란 사이트를 여성에게 보여주는 거 뭐 이성에게라고 표현할게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자, 이런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 9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직장 내 괴롭힘도 마찬가지고요. 괴롭힘이라고 하면은 내가 일하는데 괴로워. 이게 다 직장 내 괴롭힘일 수는 없어요. 판단 기준 세 가지에 부합이 되어야 되잖아요. 성희롱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부합을 해야 됩니다. 바로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혹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성적인 그러면 언어적인 그런 말 혹은 행동, 뭐 시각적인 그런 행동 이런 것이 있었는지 혹은 성적인 그런 것을 이제는 발맞춰주기를 요구하는지 예를 들어 술자리를 같이 하자 아니면은 뭐 나랑 어딜 가자 뭐 드라이브 가자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는 거 성적인 요구를 하는 거 그리고 세 번째,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위를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다 부합이 됐을 때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랑 조금 다른 것은요. 직장 내 괴롭힘은 그것에 뭐 일회성도 포함이 되어 이제는 중대한 거는 욕설을 하거나 폭언을 한다던가 폭력을 휘두른 거라든지 이런 거. 근데 애매한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몇 회가 반복이 됐는지 이런 것까지도 참 다 참고해서 하거든요. 하지만 성희롱은 굉장히 조금 강해요. 네, 그래. 다른 일회성도 충분히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특정인이 대상이 아니더라도 내가 누구랑 통화를 하다가 그냥 아니면은 내가 옆에 동료랑 이야기를 외설적인 농담을 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그 얘기를 직원이 듣고 있었어요. 직원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경우에도 환경적 성희롱이라고 해서 성희롱 판단 기준에 부합이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위였느냐 이런 이제는 외설적인 농담이라든지 이제 성적인 뭐 강요 뭐 이런 것이 있다고 해도 아니, 뭐, 그냥 그 사람도 깔깔깔깔 웃었는데, 거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보다 상급자가 그런다면은, 나보다 조금 힘이 센 사람이 그런다면은, 혹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직장 내에서 그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할 경우 오히려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생각에 강하게 이것을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소극적, 묵시적인 거부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장 내 성희롱이 무엇인지 성희롱 개념, 성희롱 유형, 성희롱 판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주십시오. 강사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명확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직장 내 성희롱이요. 사업주는 어떤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고 이것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즉 성희롱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 현무 궁금합니다. 네,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다양한 고충이 발생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감정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괴롭힘 힘들게 했을 때 그게 뭐 직장 내 괴롭힘의 범주에 들어가고요. 여기도 판단 기준이 세 가지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성적으로 괴롭힌 것을 바로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희롱은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처벌이 됩니다. 동법 관련돼 가지고 위반 행위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보면은 대부분 성희롱을 직장 내 성희롱을 할 경우에는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 그리고 혹은 징역형에도 처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혹은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형법으로 치부가 된다는 거죠.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이건 과태료가 아니고요.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상 잘 알고 의무, 즉 성희롱을 하지 말아야 되겠고요. 발생했을 때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직장 내 성희롱 발생했을 때 이것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타당하게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을 했을 때 회사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노력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예방 의무, 조치 의무, 자율적 해결 노력 의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 사업주의 의무 중에 성희롱 예방 의무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연 1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연 1회라는 것은요, 해당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 1회 1시간에 걸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매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받지 않았을 경우 처벌, 네, 있습니다. 바로 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예방 의무 두 번째, 이 교육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매뉴얼이죠. 예방 지침. 이것도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해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네,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입니다. 성희롱이 발생을 했을 때 회사는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제 목소리가 들려온다, 즉 인지했을 때에는 지체 없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네, 두 번째 조치 의무. 만약에 이게 조사를 했는데 그 행위자가 성희롱한 게 맞아요. 그렇다면은 그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를 내려야 됩니다. 이러지 않은 경우 제대로 된 징계를 내리지 않았을 때에는 역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직장 내 성희롱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피해자 보호가 중심이에요. 피해자 보호해야 되고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을 했을 때 우선은 그 관리자들 있죠. 어쨌든지 피해자랑 행위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해야 돼요. 조사 기간 동안 해야 돼요. 근데 조사 기간 동안 분리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처벌은 없지만은 확인이 되는 성희롱이다라고 확인이 됐을 때에도 이제 분리 조치라든지 아니면은 피해자가 요청을 하는 경우 유급 휴가를 통해서 휴가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죠. 직장 내에 성희롱을 당해서 그거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데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 혹은 피해자에 대해서 분란을 일으켰다고 오히려 뭐 보직을 안쪽해 준다든지 아니면은 불이익을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좀 더 강하게 처벌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기록이 남는다는 거예요. 또 직장 내 성희롱 조치 의무 마지막으로 비밀 누설 금지입니다. 이 직장 내 성희롱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누구한테도 민감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고자나 피해자도 가능하면 소수의 관리자에게만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발생을 했을 때 우선은 이것을 인지한 사람들은 비밀 유지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다 비밀 보호 서약서를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요. 객관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이 여러 가지로 퍼지게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이 아닌 것들이 플러스가 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그래서 비밀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 이걸 하지 않은 경우에 비밀을 누설을 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자, 직장 내 성희롱 자율 해결 노력 의무입니다. 회사는 고충 처리 기관을 설치를 하고 상담 및 구제 절차를 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 월드도 고충 처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도 본사 고충 처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고해 주시면 되고요. 신고를 했을 때는 저희 프로세스에 맞게 이제 상담 및 구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장 내 성희롱은요, 핵심 중에 하나가 피해자 보호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에 대해서 혹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회사에도 이미지 타격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이것을 그냥 이제는 그냥 둔다고 혹은 감춘다는 것이 어떤 근로자에게도 회사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피해자에 대해서 파면한다던가
혹은 그 밖에 신분 상실을 하는 그렇게 불이익을 조치를 한다던가 평가에서 낮게 평가를 한다던가 의도적으로 이런 경우에 좀 강하게 아까 형벌로 처분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예전에는 직장 내 성희롱 판단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성희롱인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서 했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그것보다도 피해자와 같은 처지 있는 평균적인 사람이 봤을 때도 이거 성희롱인가? 라고 느꼈을 때 판단이 됐을 때 성희롱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피해자의 목소리를 많이 많이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직장 내 성희롱을 조금 발생하는 그런 회사들을 보면은 성인지가 조금 낮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내에 성희롱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직장 내 성인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조금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저 현무 아나운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어, 성인지, 똑똑한 저 현무 들어보긴 한 것 같습니다. 어떤 거죠, 강사님? 네, 성인지. 바로 성이 남자, 여자 다르죠. 이것을 서로 다름을 인정해 달라. 서로 인정해 주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고정관념 혹은 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인지 감수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고용노동부의 이제 앱을 통해서도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 성불평등 나는 얼마나 알고 있나? 지금부터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나 정말 그런데? 그럼 1점 주시면 되고요. 난 그런 생각 전혀 안 해봤는데 5점을 주시면 됩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술자리에서는 가끔 성적 농담을 하는 직장 동료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 저현무 아나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게요. 저 아는 사람은, 야, 성적 농담을 술자리에서 하지, 그럼 어디서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1점을 주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연무 아나운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술자리에서도, 일자리에서도, 휴게 자리에서도 성적 농담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네, 맞아요. 술자리에서든 어느 장소에서도 성적 농담은 하지 말아야죠. 그렇다면 저 현무 아나운서는 5점 혹은 4점을 주면 되겠네요. 네, 저는 5점을 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가볼게요. 2번입니다. 나는 성희롱을 목격하거나 들었을 때 문제 제기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 나서지 않는다. 왜냐, 괜히 나 이걸 불이익받는 거 아니야? 괜히 이제 목격자로 나섰다가 나만 불편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1점을 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이거 적극적으로 도와야지 라고 생각한다면 5점 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성희롱은 대부분 피해자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 탓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1점, 그렇지 않다면 5점 가까운 점수를 주시면 됩니다. 4번. 고객 서비스 담당자 혹은 상담 담당자의 경우 부드러운 분위기를 위해 여성 직원이 맡는 것이 더 적합하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1번, 그렇지 않다는 5점을 향해서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한번 점수 주셨을 텐데요. 우선 1번에서 4번까지 한번 볼게요. 이 점수 얼마나 나오셨나요? 네, 이거는 직장 내에서 성희롱에 대한 관대한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뭐 그쯤이야 그냥 직장 생활하면서 이해하고 넘어가야지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이것은 1점에 가까울수록 관대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5점에 가까울수록 관대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 성희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개인적으로나 이런 사람이 많은 회사일수록 성희롱이 발생할 확률이 낮습니다. 계속해서 세 문제 더 풀어볼게요. 5번. 나는 평상시 남자가 말이야, 여자가 말이야 라는 말을 자주 하는 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1점을 향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5점을 향해서 점수 주시면 됩니다. 6번. 나는 여성 직원에게 결혼이나 출산 계획에 대해 가끔 물어보는 편이다. 나는 꼭 물어보는데 1점.
아니요, 나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없어요. 그것과 일하고 무슨 상관이죠? 5점을 향해서 주시면 됩니다. 7번. 우리 회사는 복사, 회식 장소 예약, 동료 생일 챙기기 등 비업무적인 일은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매우 그렇다면 1점을 향해, 의류는 남녀 구분 없이 남자들도 많이 해요. 5점을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5에서 7번까지 한번 봤는데요. 이거는 바로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나타내는 판단 항목이었어요. 5점에 가까울수록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성차별 혹은 성희롱 언동 가능성이 낮은 조직, 낮은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조직, 여러분 개인은 어느 정도의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나요? 네, 요약을 통해서 성인지 감수성 짧게 한번 봤습니다.